마지막으로 62페이지 보시면은 시장의 기대인데 7월달 결정되고 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정책 변경에 대한 시점이 뒤로 미뤄졌어요. 올해 연내라기보다는 내년 정도로 바뀌어진 상황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내부에 서베이를 해보면은 1월 또는 4월 달에 조금 바뀔 거다. 왜냐면 1월, 4월, 7월, 10월이 물가 전망치가 나오는 때예요. 회의예요. 그래서 뭔가 전망치를 바꾸면서 뭘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뭐 4월과 1월 달에 조금은 몰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8월 달 기준인데 9월 달 기준 또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추후에 자료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보시면 마지막으로 이제 엔화나 금리에 대한 움직임 그림인데 뭐 당연히 뭐 대외 금리 차 때문에 대내 금리 차 때문에 내외 금리 차 때문에 환율이 다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하고 일본하고 금리 스프레드 그려보면요. 이제 엔달러랑 반대로 보통 움직인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이거 미국 금리, 그러니까 일본 금리에서 미국 금리 뺀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전망을 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오히려 연준이 연내 추가 인상을 하더라도 그래도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금리를 내릴 거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다들. 그럼 미국 금리는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는 하향 안정화가 될 거다. 하지만 일본은 앞에 그림이긴 했었는데 61페이지 그림이거든요. 69번 금리인데 채권시장 금리 전망을 보면은 우상향하는 금리 전망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일본 금리는 점진적으로 올라간다라는 뷰가 우세한 거거든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일본 금리는 조금씩 올라간다. 미국 금리는 하향 안정화가 된다. 그럼 스프레드는 벌어졌지만 이게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그러니까 요 하늘 색깔 선이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그럼 결국엔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엔달러는 떨어진다.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된다라는 그림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급진적으로 나올 변화는 아니지만 이 방향성 자체를 점검을 하고 전망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금리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럼 금리가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그림 토대로 보면은 그래도 엔화가 더 이상의 약세가 아닌 조금씩 정상화되는 구간으로 오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이제 뭐 코로나19 이전처럼 뭐 100엔 내외, 110엔, 막 80엔까지 빨리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의 뭐 140 후반대, 150엔 가까운 수준은 너무나 약한 상황인 거고 정부의 입장에서도 좀 약간 임계치로 보는 것 같아요. 150엔 정도를. 그래서 개입도 하고 구두 개입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네, 그 엔화의 움직임들은 여기서 더 뚫고 올라간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조금 고점 찍고 그래도 아래로 가는 방향성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정부에서도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 주말에도 우에다 총재가 마이너스 금리 해제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실제로 뭐 정책 변화에 대한 고려도 있겠지만 앞서 제가 TGIF 때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게 사실 정부의 그 노력이 있잖아요. 지금 엔화를 더 이상 약세가 되지 않도록 개입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중앙은행 총재로서 이제 구두 개입을 좀 한 것이 아닌가. 뭔가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을 변화시켜서 엔화가 더 이상 약세가지 않도록 만든 정도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들었고 이제 몇 가지 질문. 네. 첫째, 작년 연말에 하여튼 저는 제가 이제 증권사 뭐 좀 일하는 집 어느 이제 은행을 가면 어떤 분이 이제 우리 와이프가 간 거죠. 갔더니 이제 많이들 추천한 게 PB들이 미국채 ETF 뭐 이런 거나 일본 엔화의 금을 사라고 했다고 들라고 했잖아요. 나도 엔화 바꿔놓고 바꿔놓고서 야, 엔화 이제 강해질 거지. 이건 뭐 더 약해지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초 작년 12월부터 생각했던 것보다는 엔화가 상당히 더 약해졌다는 생각인데 그건 맞나요? 그 그림 보시면 엔달러 환율만 보시더라도 작년 말이라고 하면 저기 좀 고점 찍었을 때긴 했겠네요. 빠졌다가 다시 약해지긴 그래서 했으니까. 되게 잘한 줄 알았지. 근데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엔화 사면은 원엔으로 사잖아요. 그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엔화랑 원화의 가치가 둘 다 비슷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엔화가 더 약하냐 원화가 더 약하냐 이걸로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엔화가 너무 심하게 약하고 원화가 약해졌다고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원엔 환율이 떨어졌잖아요. 900원 초반대로. 근데 만약에 달러 엔으로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전 적극 추천을 하는 게 그 달러 엔은 이제 여기서 엔이 150엔 뚫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제 정부나 이제 BOJ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나 일본에 대한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저걸 더 뚫고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달러로는 괜찮은데 원에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려요. 왜냐면 원화는 오히려 지금 엔화는 약하기 때문에 강해질 거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을 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 특히 이제는 리서치도 아니고 내가 더 떨어져서 봤을 때 가장 고민되는 영역이 환이거든요. 유로가 은근히 많이 약해졌어요. 네, 맞아요. 유로랑 엔이 좀 힘을 써야 달러가 좀 약해지는데 유로가 약해지는 정도는 아주 심해지는 것 같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어떻게든 간에 라가르드가 하여튼 금리를 올리는 그러면 왜 올렸을까? 하면 경기도 안 독일 아까 그랬잖아요. 유로존 경기 안 좋다고. 네. 경기 안 좋은데 금리 올렸다는 거는 경기도 안 좋은데 물가도 안 잡힌다는 얘기거든 지금. 네. 정말 더 쉐시지 진짜. 네, 진짜. 저 유로는 약세. 위안화는 7 우리가 7 넘어가면 위험하다 그랬는데 7 넘어가서 있고 저는 중국을 나는 다시는 안 갈 것 같아요 여행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이 전 세계에서 2000년대는 중국에 의해서 전 세계 경제가 어쩌면 유동성을 공급받고 이렇게 했는데 중국이 유동성을 공급해도 물론 단기적으로 저 약간 영향을 주겠지만 뭔가 연결고리도 끊어진 것 같고 위안화가 이렇게 세질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왜 그러냐면 원화가 유로나 엔이나 엔은 좀 그렇다고 치면 유로가 위안화나 유로가 약할 때 원화가 강한 적이 없거든. 그건 맞잖아요. 원화가 그럼 우리 식으로 하면 이 원화도 저번에 한 1340원 정도에서 상당히 방어를 했잖아요. 네. 다시 1300원대 뭐 20원 이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1350원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제. 그렇죠. 그 예전에 1100원대의 그 레벨이 말하는 게 그쵸 하는 게 뭐 화난 여자친구 말하는 것 갑자기 옛날에 한 타임슬립 정도 과거로 돌아간 느낌. PTSD. 갑자기 당황했어.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어. 나 옛날에 이거 당했나 본데 내가 여자친구가 옆에서 당신이 그딴 게 아니라 웃기다. 됐어. 막 이런. 그러니까 그렇죠. 요즘에 많이들 말씀하시는 네. 것도 예전과 같은 그 환율 레벨로 못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못 돌아간다가 아니라 최소한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이상하잖아. 좀 약간 돌아가는 꼴이. 뭔가 그런 건 알잖아. 우리가 정확히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뭔가 기분 나쁘다? 좀 아닌가요? 에? 기분 좋은데 나오는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어떨 것 같다는 거지. 일본을 보고 있어. 일본이 어떻게 보면 네. 환자인데 일본은 환자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나머지 나라들이 다 환자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 지금. 일본은 디플레에서 벗어나는데 중국은 이제 디플레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근 2, 3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정책을 정말 완화적으로 다 쏟아붓잖아요. 글로벌리하게. 그리고 다 걷어들이는 게 유로존, 한국, 영국, 미국 이 얘네들인데 일본은 혼자 그냥 쭉 갔어요. 그 효과가 지금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건 좋아요. 네. 근데 반면에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뭐 유로존이나 이런 국가들은 긴축의 효과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 성장이 점점 부진해지는 지금 구간인 거고. 근데 미국은 생각보다 긴축을 굉장히 세게 했는데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럼 절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물론 성장률 다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미국 혼자 괜찮은 견조한 상황, 유로존은 이상해지고 있고 한국도 좀 불안불안하고 당연히 환율은 그 각 국의 펀더멘털을 가지고 또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 상황들도 좀 한복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장이나 경제 상황이 펀더멘털 측면에서 미국 달러가 굉장히 강하게끔 갈 수밖에 없는 상황, 한국의 원화도 빨리 좀 강해졌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조금 부진한 것 같고 유로존은 지금 이 와중에 금리 더 인상했고 그러니까 되게 좀 경기 측면에서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오느냐고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지금. 아니요 지금 제가 그 어떡하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게 사실 지금 그냥 되게 그냥 팁을 드리자면은 일본 직구를 하기가 되게 좋은 시점이거든요 지금이.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일본 이제 환율이 되게 싸져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가격이 훨씬 싸져 있는데. 근데 웃긴 거는 직구를 할 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150불 기준이에요. 관세청 고시환율 기준으로. 150불 넘어가면, 그러니까 150불 곱하기 이제 환율을 곱해가지고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니까 지금 1,300원 넘어가면 그만큼 우리가 더 많이 낼 수 있는 거죠. 네, 그 세금 내는 기준이.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달러가 좀 약세가 되고 엔화가 좀 강세가 되면은 그 시점 이제 해외 직구 하기가 좀 그만해야겠다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 네. 아이고 이제 나 아까 처음에 또 얘기 들어가면 일본 가보면 내가 이제 그 음식
시점을 찾는 촉이 뛰어나거든. 우리 와이프가 인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식가 아니십니까, 미식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그 책에서 소개한 소위 우리나라 여행 잡지에서 소개한 소위 그 뭐 블로그에 소개한데 그냥 너무 뻔해요. 그냥 별로 맛도 없고. 내가 이제 근데 팁을 드리자면 여기도 하프했어. 하는 거 아니야? 왜 나한테만 말하고 그래?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사포로시에서 이제 거기서 또 이틀을 있었는데 이제 와이프가 일식을 먹고 싶다 그래서 내가 머리 쓴 거지. 거기 다이와 증권 지점이 있더라고 건물에. 제일 호화로운 빌딩들이 몇 개 있길래 거기 2층에 있는 그 약간 우리가 테이블이 있는 그런 같이 있는 그런 일식당 갔죠. 거기서 먹었는데 이만 먹었는 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페이스북에 사진 올려 꽤 괜찮게 먹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돈으로 저녁이었는데 최종 계산하니까 내가 술 빼고 나면 10만 원인가 했어요. 두 분이서요? 대박. 1인당. 아, 1인당이요? 우리나라에 좀 괜찮다는 오마카세 이런 데 가잖아요. 집 있어요. 20몇만 원이에요. 맞아. 내가 진짜로 그러니까 거기서 뭐 술도 먹었고 하이볼도 먹었고 뭐 다 했는데도 하여튼 내가 계산을 하면서 일본이 생각보다 옛날에는 일본은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도쿄는 비싸요. 항상 보면 도쿄는 참 비싼 편인데 제가 나중에 딱 계산하면서 야 이게 뭔가 경쟁력이 있구나 일본.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우리보다 이제 모든 가격 이런 것들이 경쟁력 있고 임금들도 상당히 경쟁력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의외로 일본의 제조업 그 기업들 임금 수준을 보면 높아요. 최저시급 10,000원 넘잖아요. 이거. 그래? 난 낮다고 하려는데 아니었구나. 더 높아요. 월급이 생각보다 안 높던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최저시급은 높고요. 뭐 일반 월급. 제조업이 얼마에 받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건 유튜브 보고서 했던 건데 일본이 생각보다 월급이 적어서 나는 그냥 그랬을 때 그건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구나. 네, 그 일본은 그 바이트족들이 많잖아요. 알바로 해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면은 그래도 근데 상승폭 자체는 상승폭이요? 네, 최저임금 올라가. 최저임금이 근데 이번에 계속 올라가지고 역대 최고치로 높여졌다고 연초인가 또 이번 올해도 올려줘서 지금 임금 인상이 되게 많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최저임금을 올려줘가지고 내수를 살리자라는 게 저희 우리나라 그 이전 정부에서 그 내수 성장 그게 뭐죠? 소득주도 그거잖아요.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성공을 하냐 실패를 하냐는 각국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사실은 좀 어렵게 좀 된 케이스여서 그게 진짜 성장을 만들어야지는 사실은 또 지켜봐야 되는 문제긴 해요. 근데 일본은 우리랑 또 다른 게 우리는 GDP의 수출 비중이 45% 정도잖아. 45, 46. 아니냐? 뭐가요? 제가 우리나라가 GDP의 수출이 차지하는 수출 우리나라 수출이면은 40 넘을 것 같은데. 네, 45, 46 이 정도 아닌가? 근데 일본은 아니잖아. 일본은 내수 비중이 엄청 높잖아요. 내수 비중이요? 사실 숫자로 딱 제시를 해야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말을 가르쳐줘라. 내가 잘 모르겠어. 네,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몇 %였지 내수가? 근데 일본은 내수 지능을 쓰면 효과 있을 것 같은데. 내수. 그렇게 하면은 그쵸. 그러니까 한국이 모든 게 더 화려하고 좋은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도쿄하면 사람들 많이 가는 민간 소비가 GDP에서 50%를 상회한다. 저 적어놓고서 뭐. 저기 윤정연구원 부분이었습니다. 배신자가 그거구나.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한국이 화려하다. 왜냐면 도쿄에서 가장 요새 핫하다는 긴자식스 백화점 가보면 긴자식스랑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 서울 딱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더현대 서울 같은 데는 훨씬 더 쾌적한 환경에 있고 더현대 서울은 지금 또 중국 분들까지 오셔가지고 요즘 사람 진짜 많아. 장난 아닙니다. 내가 며칠 전에 올린 거데 깜짝 놀랐잖아. 왜요? 놀렸잖아요. 오래간만에 했더니 놀랬잖아. 아니 월요일 날 저녁에 와이프가 갑자기 명동 칼국수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가자. 그래서 이제 명동 성당에 차를 세우고 와이프는 명동으로 왔지. 그래서 아니 이게 월요일 때 인사이낸 거야. 진짜 과장법 없이 얘기한 거야. 정말 맞아. 인사이네. 진짜. 진짜. 두 번째 그 전날 성수동에 갔었어요. 장난 아니야. 참고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무슨 와이프랑 사이가 좋다가 내가 같이 운동하려고 걷는 거야. 근데 성수를 갔는데 멋있다. 와 중국 젊은 부자 여자애들이 많더라. 거기 보면은 이렇게 펜 학용 그 문구점 되게 유명한 데가 있는데 괜찮아요. 거기서 가면 난 이제 보는데 보고 있는데 어떤 젊은 여자애들인데
세련됐어 중국 애들. 근데 어떻게 물건을 사냐면 이렇게 집어넣고 있어. 가면서 다 집어넣더라고. 중국의 윤지호 전문입니다. 가격 보지 않고. 아니 지금 가격 보지 않고 아까 농담 한번 한 거. 지금 그 CU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 결제 비중이 증가 폭이 성수동이 제일 1000%. 그 다음이 어딘지 아세요? 어디? 신당. 신당? 왜지? 그 다음에 용산.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중국 사람들 못 오다가 그 사이에 바뀐 거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더현대서울도 2021년도에 오픈했거든요. 너무 신기하다. 중국인들이 안 가본 신당동에 맛있는 데 많아요. 떡볶이. 그거 어느 시절 얘기하는 거야. 마봉님 거 옛날 거고. 며느리도 몰라요. 모르세요? 아시죠? 아는데 그건 제 대학생 때. 신당동 성수는 정말 외국인들이 많더라고. 갑자기 제가 이 말씀 들으니까 되게 좋은 생각이 든 거가 한국은행이 얘기하는 게 그 중국인들의 관광객들이 유입이 돼서 이제 우리나라 경상수지에 긍정적인 부분을 기여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성장을 되게 좋게 본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현실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그래서 나는 최근에 저번에 한번 그래서 전화했었지 우리나라분한테 내가 아니 내용 확인. 내수 좋아지는 게 뭐냐 중국에서 나한테 말한 게 CJ가 좋아진다는 거야. 그랬잖아 그때. 맞아요. 정말 진짜 많이 움직였더라고. 올리브영 때문에. 내가 뭐 정확히 이렇게 대화를 어떻게 했냐면 그런 지휘사 같은 건 가치가 없어. 그때부터 날라가더라고. 대표님. 네, 뭐 이거 사실이니까. 뭐 나는 되게 뭐 호텔신라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단단한 것 같은데 와도 예전처럼 막 단체로 와서 막 이런 관광이 아니라 뭔가 합리적 소비들이 많은 거야. 맞아요. 확실히. 옛날처럼 뭐 이렇게 막 몰려다니면서 마구잡이로 사고 이런 게 아니라 마구잡이로 사는 거는 한국 사람들 같은데 일본 가보면 무서워 막 몰려다니면서 동키호테 가면 동키호테 아니 근데 왜 오늘 너무 사람들이 싫어해도 제가 동키호테가 좋아요? 거기 다 좋냐고 하다가 나는 뭐 가기 전에 우리 애들이랑 그때 한번 갔을 때 우리 애들이 뭐 떠나기 전에 모아서 뭘 사야 된다고 갔는데 내가 같이 들어갔죠. 그래서 없는 게 없어요. 내가 너 이거 필요하니 그랬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왜 그걸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뭐 아니 동전 파스도 한국에 다 팔거든 그거. 아 맞아. 근데 가격이 싸잖아요, 훨씬 일본이. 그치. 가신 김에 사고 오시는 거죠. 그렇지 알았어요. 별로 요새 기분이 안 좋나봐. 아니 뭐 나한테 뭐 이거 그쵸? 왜 말을 그러더니 내가 아까 트라우마 생각났어. 기분 너무 좋은 데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기분 좋아요, 저는. 진짜. 오늘 아무래도 기분 좋게 선보러 가는 것 같은데 네. 패션이? 저 아침에 방송하고 막 이래가지고 세미나도 많고 지금 또 가야 돼요 시간. 빨리 네. 가자. 그거 내자 줄이는 거. 저는 긴기나긴. 긴기나 기니가 진짜 유명한 노래. 여기 나중에 댓글 달아주세요. 긴기나긴. 긴기나 기니 정말 우리 사회 근데 그게 원래 마치다 세이코가 그 남자친구를 뺏었다는 오해가 있어가지고 그 여자가 자살을 했었어. 유명한 사건. 일본의 버블기는 마치다 세이코의 푸른 산호초와 함께 시작했단 말이 있어요. 내가 지어낸 말도 아니라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부동산 버블도 있었고 연예인들한테 어마어마한 돈들이 갔었거든. 근데 우리나라의 기업 그 그룹들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블랙핑크 리사 오늘 보세요. 리사 왜? 오늘 우리나라 왔는데 들어왔는데 난리 나는데 공항에 지금 뭐 리사는 원래 한국 멤버잖아. 근데도 난리가 나? 네. 리사는 태국 사람이잖아요. 태국 사람인데 이제 블랙핑크니까. 근데 이번에 뭐 재계약 안 한다 그래가지고 또 안 한다고 했어? 아니요 안 한다 안 할 수도 되게 루머 안 한다. 나는 진짜 요새 좋아 보이는 너 가야겠다. 뭐 베이비 몬스터인가? YG 거기 괜찮아. 끝내자 빨리. 네 글자 긴기나깅. 기분 좋게 합시다. 우리 금요일이에요. 빨리 네 글자 토크 해야 돼. 저 긴기나깅 했는데. 나? 금요일 와. 와. 저는 좀 내용하고 가야 되니까 좀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곧 바뀐다. 네. 오케이. 맞대 빨리 그다사이. 갑시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